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제자 자체가 조개패죠, 조개패. 조개. 옛날에는 조개로 화폐를 썼죠. 그리고 나무도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잖아요. 고간대자. 큰 나무가 많으면 부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로서 논하는 방법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전부 우리가 육신으로 이용하면은 재성을 재물로 논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재물이든 아니면은 투기적인 재물이든 다 좋은 것으로 칩니다. 재물을 나눌 때는 정제와 편제로 나누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목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내가 생하는 부분을 한 칸 건너뛰면은 극하죠. 극하는 부분을 재물로 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했을 때는 음양이라는 것이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재물을 간목일간에 토라고 하면은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음양이 좋아라고 그럽니다. 간목일간에서 음이면은 음양이 좋아스럽죠. 그래서 발을 정자를 써서 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양이 좋아가 맞지 않는 양은 양, 음은 음을 빗대서 우리가 양과 양이 만났을 때는 편이라 기울어져 있다 해서 편제라 해서 사업재물로 칩니다. 사업재물로 칩니다. 월급이라 고정재산을 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팔자를 볼 때 기준이 되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천간과 지지에 재물이 있느냐를 보면 돼요. 그럼 재물이 있으면 이 사람 일단 삶의 목적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재물이 있으면 내가 그걸 잡으려고 하는 동작이 발생을 하거든. 그러면 팔자에 이게 없다. 그럼 삶의 목적성이 없어요. 별로 영양가가 별로 좀 떨어지죠. 그럼 이 사람은 돈과 관련 없는 명예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가야 돼. 공부로 간다든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목화토금수의 배열 자체가 균등하게 배열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천간이 10개, 지지가 12개란 말입니다. 이게 22자죠. 그래서 팔자라는 것이 8개밖에 안 되잖아. 팔자라는 8개밖에 안 돼요. 우리가 1주, 2주, 3주, 4주에 딱 나누면 천간지지 8자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 팔자를 고칠 수 있냐고요? 운에서 고칠 수 있다고. 원국 자체는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인데 쉽게 얘기하면 운에서 이게 딱 운을 타게 되면은 발복을 한다고 얘기한다고.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사주는 정말 드물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재산 기본 수처력 때 자기 목숨 사는 게 보통 한 80에서 100살, 한 90에서 100살 정도 살고 자식들 다 번영하고 자기 땅 안 밟으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사주고, 그런 사람을 제외해 놓은 사주 중에서 우리가 논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거 이런데 쏟을 필요가 없어.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도 공부할 필요도 없어. 왜? 돈 잘 버는데. 거기에 신경을 더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는 부분은 자식 때문에 찾아와요. 자식 사고 치는 자식 들어오면은 찾아온다고. 이놈이 도대체 어디서 난 자식이냐 물어본다고. 이 내 자식 맞냐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잡을 때 항상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오행적으로 극하는 거. 오행적으로 다음 단계는 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극하는 것이니 극하는 오행을 똑같은 음양의 관점에서 양양에 따라서 편재, 정재로 나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관은 저번 주에 주신 분들 중에서 안 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걸 하고 보도록 할게요. (97년 4월 22일) 어느 분이죠? 주신 분 중에 97년 안 오셨나? 2000년 7월 6일. 그건 했잖아. 혹시 다른 분 있어요? 이분 오늘 안 오신 분들 정해놓고. 네. 뒤쪽에 꽂아놨는데. 이거 본인이에요? 네. 자. (10월 18일) 선생님 댓글 아니고 몇월 며칠이에요? 불러주세요. 80년 3월 31일 80년 3월 31일 음력 양력 양력 시는 사시. 자, 이문은 개수죠, 수죠. 자, 수에는 천간으로 따졌을 때 수에는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재물이 되는 오행이 뭡니까? 재물이 되는 오행. 화죠, 화. 수생목, 목생화, 화. 이 화가 있어요, 없어요? 지지의 화는 사화와 오화가 있죠.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사화와 오화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팔자를 풀어가는 패턴이 수기란 말이에요, 개수. 수기는, 수 자체는 언제 성합니까? 수가. 계절이. 겨울이죠. 수기는 겨울이니까 수축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태어난 건 목에 태어났다고. 충분히 지난 여름, 봄에 태어났다고. 그럼 수기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하죠. 그러면은 수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수기를 복돋워 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일간이라는 오행 자체가 오행이 약해져 버리면은 그 계절의 우리 월지를 되게 중요히 여겨요. 월지지를. 그 월 자체가 결국 절기의 심층, 깊고 얕음을 가지고 오행을 더해줬다 빼줬다 한다고. 그럼 이분은 수기가 봄에 태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약한 오행 중에서 강한 오행을 밀어줘야 되는데 수를 생하는 것은 금생수죠. 그럼 금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죠? 그럼 금이 이 사람이 딱 여기 있죠, 이분이. 경금, 지지로 치면 신금이 여기 딱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오행적으로 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수를 생하는 것은 금이잖아요. 그죠? 금이 수를 생하잖아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럼 금을 우리를 무엇으로 칭하냐면은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 도장인자를 써서 인성이라고 칭한다고. 그럼 인성은 역할이 뭐냐면은 글과 학문 자격이라고. 근데 이 개수는 음수잖아요. 임수가 양인데 여기 신금이 왔으니까 음양이 맞죠. 그래서 음양이 다르다 이러면은 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정인이라고 해서 금을 생해주는데 나를 생해주는 원리 자체가 글과 학문 자격. 이 사람 뭐 결국 학문적인 소양을 갖추기를 항상 바란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분이 재물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재성이 여기 뚜렷하게 와 있죠, 여기 지지에. 그죠? 이게 연, 월, 여기 일이니까 일시죠. 그럼 돈을 구하는 부분을 언제 구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건, 묘, 화, 실이라고 하고 기성전결이라고 해요. 이거를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이걸 말년 시절로 본다고. 돈에 인연이 되는 부분이 나이가 조금 들어야 되겠죠. 이걸 또 나누는 부분 중에서 이것을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연월을 조상한테 받은 재물로 본다고. 그러면 일시는 뭐예요? 내가 벌어야 되는 돈이라고. 그리고 이 특히 시는 우리가 나눌 때 어디로 나누냐면 대문밖이라고 그래요. 대문밖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이게 대문밖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일은 나잖아요. 내 집 아니고 시는 대문밖이라고 본다고. 대문밖이라고 하면 뭡니까? 바깥에 활동하거나 내 사업체를 끼거나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하는 모양이거나.
그래서 돈을 구한다. 그럼 이분의 능력은 결국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수생목이라 했죠. 이분은 목이 하나 둘 월지니까 월지는 다른 지지보다는 좀 강하다고 보거든. 월지를 강하게 보는 이유는 월을 우리가 뭐로 보냐면 가정으로 보고 부모궁으로 보거든. 가정과 부모에서 내가 잘 받아가지고 내가 많은 기질을 갖추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궁으로 본다. 이분은 그러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수가 목을 생하듯이 내가 식상을 내 손발을 움직여서 돈을 구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인 본인의 힘이 부족하니 돈 버는 능력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하다고. 그러면 뭐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오행은 내가 뭐라 했어요? 금방 내가 수가 약하니 뭐로 채워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춘다 해서 중화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중화와 조화를 이룬다. 오행의 조화를 이루어서 이 부분을 강하게 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순수 오행적인 요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이 개수가 가지는 특징적인 특질이 있어요. 우리가 천을귀인이라는 게 있어요. 천을귀인. 개수는 뱀사자와 토끼묘자를 귀인으로 쓴다고. 그럼 이 사람은 사도 하나 있고 묘가 2개 있죠. 귀족이에요, 귀족. 이분은 귀족이야. 귀족이라는 뜻은 뭐냐면 잘 안 움직여. 잘 안 움직인단 말이야. 내가 이런 거 해? 안 해. 내가 이런 거가 움직여 천만에 안 해. 네가 해. 나는 더 큰 거 할 사람이야. 활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로서만 하려고 하고 안 움직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고상한 취미. 그러니까 학문 자격이니까 책만 보고 고상하게 그냥 뭐 떨어지겠지 한다고. 웃지 말고. 그러니까 안 움직이려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분들이 옛날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집안이 괜찮은 집안에 나와서 태어났다고 해서 공부로서 과거를 본다든지 했었으면은 되게 유효하게 가지. 현대사회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음서가 없잖아. 물론 뭐 현대판 음서라는 게 존재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고 없지는 않아죠, 사회라는 것은. 근데 이분이 그러한 활동력으로서 내가 팔자에 가지고 있는 활동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운에서 찬을 올리냐 말이야. 이걸 보는 거예요. 운에서. 그러니까 자, 이분이 가는 운을 한번 봅시다. 이분이 운의 시작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계절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계절이 있고 남자, 여자로서의 계절이 따로 있고 그리고 운명의 계절이 있다고. 근데 이분이 자기의 운명의 계절이 묘니까 임묘 진목이었죠. 사오미로 가죠. 신유술로 가죠. 그럼 이 사람이 목에서 화에서 금이죠. 그럼 이분은 봄이죠. 여름이죠. 가을이죠. 자, 이분이 가장 필요한 오행이 뭐였습니까? 금이잖아. 금수라고 했죠. 자, 이분이 자, 여기 지금 80년생이니까 39이죠. 그죠? 39이죠. 그러면 이분이 42세부터 어디로 들어가요?
내가 가장 갈구하는 오행인 금오용행을 운에서 타죠.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운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밀고 올라가겠죠. 보통 우리가 이 대운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운이라는 부분이 딱 요 시기에 딱 걸려가지고 좋아진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보통 대운이라는 것이 한번 바뀌기 보통 1년이나 2년 전에 동기부여가 생겨요. 우리가 성령불을 탁 켜듯이 불이 일어나잖아. 그냥 불이 일어난 상태는 먼저 올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동기부여하는 어떤 모티브가 생긴다고, 요때. 1, 2년 전에. 41살에. 지금 뭐 같아요? 네? 지금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지. 그런 180도 바뀌잖아요. 운명의 전환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가 보통 요때 많이 생겨요. 빠른 사람들은 2, 3년, 3, 4년 전에도 생겨. 빨리 그 변화가. 근데 그걸 이제 세운으로서 보는 거죠. 세운이라는 것은 한 해 한 해에 들어온 운이거든. 그럼 이분이 지금 올해가 뭡니까? 잠깐만요. 자, 작년이 정유년이죠. 그 전에는 병신년이죠. 올해는 무술년이죠. 그러면은 18년도, 17년도, 16년도죠. 그럼 이분이 신유술이니까 가을이 왔죠.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2016년도부터 들어왔죠. 그래, 한 2, 3년 전부터 이 사람 운이 패턴이 바뀌어 들어간 거야. 좀 바뀌었죠, 한 2, 3년 전부터. 뭐가 좀 시도하려고. 그렇지. 자꾸 노력하려고 시도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대운과 세운의 편차는 세운을 읽어줘야 돼. 그 필요한 오행적인 요소가 읽어줘야 된다. 근데 이분은 우리가 큰 틀에서의 오행의 변화를 읽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좀 공격적으로,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운이 안 오잖아요. 운이 안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잘 안 되고 또 하기도 싫어지고 또 그런 기회도 안 오고 또 운이 꺾일 때는 이상하게 모이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운이 꺾일 때는 내가 당장에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려 하는데 사람이 왔는데 더 발로 밟으면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라고. 그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나마 이제 이분이 이런 모양으로 해서 후반은 상당히 괜찮은 모양을 가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해자축을 해가지고 쭉 넘어가죠. 근데 이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구간이 있죠. 이 술운이 더 조심해야 되겠죠. 술. 왜 술운이 조심해야 되냐면은 술은 명리가 어려운 부분의 요소가 이런 데서 어렵다고. 술은 신유술 가을의 인자지만 이 글자는 변화를 해요. 마로자가 오거나 인자가 오게 되면은 합을 한다고. 합을 해서 오행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삼합이라는 것이 있고 방합이라는 것이 있고 육합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똑같은 글자라도 그 오행에 따라서 합을 함으로써, 합하는 오행으로서 나에게 이로운 오행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오행이 될 때는 어려움이 오는 거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한 분, 여기 남편분 봤을 때 운의 흐름은 좋았는데 그 글자, 술자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내 팔자인 모양하고 딱 합이 돼버리면 나를 힘들게 해버리는 거라. 그런데
분명히 흘러가는 흐름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여기서 못 살아남는데 어떤 한 글자가 내 팔자에 있는 모양하고 그 합을 해서 그때 발복을 해서 크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글자의 변화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 공부는 결국 변화예요, 변화. 우리가 역학이라 그러잖아요. 역이라는 것은 변화의 학문이에요. 그러면 이 학문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구분 지어 나와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2가 안 되는 거야.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 무궁무진하게 퍼져나가니까 여기서 이거 뭐 논리가 안 맞다. 이거 안 맞는 이론이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하면서 공부를 놓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 자기 머리가 자기의 개념이 못 따라가면서 이게 안 맞니 안 맞니 이래 해버린다고. 그 이치는 그렇다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게 뭡니까? 자영. 어떤 쪽에 하시고 계십니까? 농업이고요. 농업. 네. 근데 농업이 유통에 가까운 농업이고요. 유통? 네. 어느 구체적으로 어떤 거요? 약초. 약초? 요즘에 인기 있는 약초들. 네. 돈을 벌겠습니까? 이분 돈 벌겠습니까? 네, 벌죠. 돈 벌겠죠? 왜 벌겠습니까? 아까 오늘 모르겠어요. 좋았어요. 예. 아주 이제 프로네, 벌써. 프로 돼버리셨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분은 우리가 이 지지라는 게 있죠, 이거. 이 지지가 12개죠. 12지지. 이 12지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12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천간은 하늘의 기운의 에너지 모양이라고. 그래서 천간이라는 것은, 이 천간에 있는 것은 명예고, 명분이고, 명예, 명분, 지휘, 명예란 말이에요. 드러나는 거니까. 지지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기운이 땅에서 내리꽂혀져. 그럼 하늘의 기운 자체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요? 지지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지지는 우리가 물상으로 보는 거예요. 물상. 그 글자, 12개의 그 글자 자체에서 우리가 다 읽어내야 된다고. 어느 정도. 자, 쥐자자의 모양 자체가 팔자에, 여자 팔자에 있다. 특히 신, 자, 진이면은 이게 수로 바뀌어요. 그죠? 수국이라 했죠. 삼합이라 해서. 그래서 팔자에 신이나 자나 진이, 특히 신자가 딱 글자가 여기 박혀있다. 여자 팔자에. 반드시 연애, 애정의 굴곡이 있다. 자식의 문제가 있다. 100%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 자체가 여자가 임자다. 자식이 상태가 안 좋거나 자기 몸이 안 좋거나 애정의 굴곡이 있거나 반드시 있다. 쥐띠로 태어나든 아니면 신월에 태어나든 여자의 팔자는, 여자는 원래 음이거든. 음인데 신자지는 수국이잖아요. 음이죠.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자자라는 이거 자체가 보통의 논리로서 정자, 난자, 원자, 그죠? 조그마한 뜻이란 말이야. 조그마한 뜻에서 많은 것을 담아놨다. 그럼 뭐 쥐자자를 예를 들어서 재성으로, 재물로 쓴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무토일간에
자월생이란 말이에요. 월. 토생금 금생수니까 재물이죠. 이 사람은 돈이 딱 들어가면 안 나와요. 찌처럼 딱 쥐어바꾼다고. 그 돈이나 이런 거 없다. 쥐는 뭐예요? 잘 감추죠. 그러한 동물적인 개념도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방금 이 주신 분은 토끼 몇 자를 썼죠? 개수일간이 토끼 몇 자를 쓰고 뱀 사자를 썼죠? 자, 토끼 몇 자는, 토끼는 어디에서 놉니까? 뭘 뜯어먹어요? 그럼 이분 뭐 합니까? 그럼 돈 벌겠어요? 안 벌겠어요? 돈 번다는 거죠. 글자 자체의 모양대로 재물로 쓰는, 여기 특히 월지를 직업성으로 쓰는 모양, 물론 조금 변화에 따라 달라요. 직업성으로 쓰느냐, 자기 돈벌이 모양으로 쓰느냐, 이런 데의 모양에 따라서 글자의 모양에 준해서 자기의 돈벌이 모양을 쓴다 이러면은 평생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산다고. 이 토끼 묘자를 우리가 뭘로도 보냐면은 이 토끼가 귀가 이렇게 되어 있죠. 되게 정보력이 뛰어나요. 잘 들어. 또 근데 겁은 또 많아. 그죠? 겁은 많은데 토끼 묘자는 뭐냐면 토끼는 또 뭡니까? 기질이 지혜로. 토끼 묘자는 지혜로운데 지혜로도 잘 도망가니까 토끼 묘자가 팔자에 있으면은 역마로 보는 거예요. 잘 돌아다녀. 잘 돌아다니고 또 토끼가 집이 있어요 없어요? 토끼는 집이 있고 산토끼는 집이요. 바로 풀어내버리네. 토끼의 기본적인 기준은 우리 산토끼 기준으로 보죠. 산토끼가 구멍이 몇 개예요? 집구멍이 수도 없죠. 수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토끼가 구멍이 많으니까 이분은 이쪽 구멍 같다 저쪽 구멍 같다 이래 같다 이래 하죠. 그럼 거래처가 다양하게 많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를 만나가 숨겨놨다 이러면 어디 숨겨놨는지 모르겠죠. 집이 많으니까. 이런 논리들까지 우리가 해주고,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토끼 대운이 왔다. 당신은 이사를 최소한 5번 다닐 것이다. 반드시 5번 다닙니다. 이제 이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물론으로서 요 재물을 뱀사자를 재물로 쓰지만 월지 자체는 자기의 직업궁이라고 보는 거예요. 직업궁. 월지를 직업궁으로 보거든. 그럼 월지 자체를 한 번씩 반드시 읽어줘야 돼. 이분은 자기의 활동력이나 노력을 토끼 묘자로 써서 약초 장사를 해서 뱀사자는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뱀이에요, 뱀. 자, 이게 뱀사죠? 이 뱀사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 키우면 이렇게 되죠? 그죠? 되죠? 이거 인상학습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사오미는 여름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덥다고 느낄 때는 뭐부터 와요? 덥다 할 때. 열기부터 느끼죠, 열기. 열기부터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뱀사를 열기로 보는 거예요, 열기. 오늘 마오자는 빛으로 보는 거예요. 쏜다. 우리가 정오라 그러잖아요. 햇빛이 정오에 있다. 햇빛에 이렇게 직신적인 성향이 있다고. 이걸 빛으로 봐요. 그러면 이분은 열은 뭡니까?
스팀이잖아. 그죠? 스팀. 그죠? 그럼 이분은 토끼 묘자라는 약초를 뱀사에 기르죠. 온실에서 기르는 모양이 기르잖아요. 열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 열. 그죠? 열기를 주면서 뱀은, 자, 우리가 지장간을 배우면은 뱀사 안에 지장간이 보면은 이 태양빛이 있다고. 지지 안에 천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인신 사이는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글자가 반드시 들어간다 했죠. 경자죠. 이 뱀의 세금자가 뭡니까? 이 뱀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빨을 가지고 있잖아. 이빨은 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스팀을 주면서 이 안에 gem자가 있으니까 독은 뭡니까? 뭘 줘요? 야, 그렇지. 우리가 제초제를 뿌리잖아. 그럼 이분은 약초에 스팀을 가하면서 약을 뿌리죠. 그러면 이것이 이분 팔자에서 뭡니까? 귀인이죠. 그럼 귀인은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전에 이게 이제 대문바깥이니까. 되죠. 그러나 이 신금자는 결국 이 사람은 뭐냐면 신금자는 역마성이거든. 또 역마성도 되지만 원숭이 신자를 쓰니까 똑같은 간지가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원숭이 신자가 있으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감각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촉이 있으니까 상당히 많겠죠. 그러가 학문이니까. 특히 원숭이 신자의 글자의 뜻은 원숭이 신자는 번개가 치는 모양이야. 우리가 글자라는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글자로 부분을 들어갔을 때, 글자는 대자연의 진리의 모양 자체에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천둥 번개가 빵빵빵빵 치잖아요. 그러면 천둥이 친다는 그 글자 자체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어 있죠? 통하죠. 그래서 팔자에 원숭이 신자 그 글자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신통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석이 됐죠. 약초를 잘 키워서 온실 안에 키워가지고 농약도 주고, 그죠? 여기에 이 원숭이 신자는 또 뭐냐면 관통한다는 뜻도 있고, 관통하면 연결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네트워크가 많겠죠. 전화 많이 해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인성이니까, 거기가 학문 자격이니까 자기가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많은 네트워크, 토끼 묘자의 구멍을 이렇게 둬서 판매를 하죠. 근데 그러한 운이 42세 넘어가면서 발복을 되게 하겠죠. 상당히 크게 넘어가겠죠, 이분이. 돈을 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운 한 중간 정도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는 20년, 25년 정도는 무탈하게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타고난 기질이 어디냐? 기종의 기질이죠. 이 품성은 절대 안 변하겠죠. 그래서 솔선수범을 본인이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 내가 이것까지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의 단점을 벌써 알았다니까. 알았으면 내가 그 단점을 어디로? 장점으로 순환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주어져 있는 팔자의 분수에 맞게끔 살게 되면 운의 영향이 조금 덜 하더라도 잘 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40대 이후로 이제 강연하고 컨설팅하고 예. 무역하는 걸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보기. 강연? 네. 그 다음에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 무역이 제가 무역학과 나왔거든요. 네. 그쪽으로 하려고 같이 농어를 관련된 쪽으로. 가능하겠죠. 자, 강연이라는 것은 이분이 기본적으로 토끼 몇자를 제가 뭐랬습니까? 토끼가 크죠? 기가 크죠? 그러면 정보통신의 분야로 토끼 몇자를 쓰거든. 그죠? 그리고 이분이 결국 뭐냐면은 이 수생목이니까 내가 표현하고 표출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좋단 말입니다. 그럼 가능하면 되겠죠? 했죠? 그리고 토끼가 구멍이 많듯이 이 집, 저 집 잘 다니겠죠? 깡총, 그죠? 가능하죠? 강연이나 컨설팅이나 큰 개념이 없지만은 물론 조금 틀린 부류지만 이분이 결국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은 금이죠. 그리고 설명하거나 간추리는 능력이 있죠. 금은 축소하는 모양이니까. 컨설팅 가능하죠. 그리고 무역은 이분 팔자에서 새로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뱀사는 대문 바깥이죠. 대문 바깥인데 이분이 노는 물이 궤도가 원숭이띠니까 이 궤도에서 놀아요. 신자진이란 궤도에서 노는데 대문 바깥의 모양이 뱀사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급살이라는 게 있어요. 급살은 궤도 이탈.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분야로 확 바뀌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 부분이 인신사이는 역마고 지살이니까 무역도 되죠. 무역 파트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뜻하는 부분을 이제 귀족 정신을 조금 버리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충분하게 읽어내고 그리고 이런 대운 때는 상당히 힘들었다고 봐야 돼. 이런 대운. 상당히 힘겹게 해왔다. 왜냐면은 내 에너지를, 내 수기가 여름 되면은 완전히 고갈돼 버리잖아요. 겨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요 미대운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미대운 후반기쯤에 이제 요 대운쯤에 시작을 해서 30 넘어서, 그죠? 30 넘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가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신대운 넘어가면서 유대운 발복하고 60 조금 이제 중후반쯤 되면은 조금 교정이 되겠죠. 그래서 운의 전반의 흐름이 이렇게 상당히 괜찮은 모양으로 넘어가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